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경기 총 5가지 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잘 들어주시고 이제 자기 분석 좀 맞춰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형님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분석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두산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하나가 몇 연승이죠? 어제 이제 10연승까지, 두 자릿수 연승까지 장줄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승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제 예상대로 문동주가 되게 잘 던졌어요. 사실 두산 상대로 조금 약했었지만 상성에서 한번 잘 던질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대로 어제 하나가 경기를 가져갔었죠. 저득점에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하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대를 봐주기 조금 쉽지 않은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산의 선발은 최민석이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뭐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렇게 던져줄 수 있어요. 이제 무빙볼에 대한 밸류가 나쁘진 않습니다. 밸류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조금 볼질이 조금 있어요. 볼질이 조금 심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가 흔들리는 날은 조금 약간 스스로 무너지는 듯한 날이 최근에 조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빙볼을 만났을 때, 투심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타이밍이 나쁘지 않고 최근 5경기 하나가 팀 타율이 3할 1푼 7리까지, 게다가 이제 동일기간 홈런이 또 6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또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의 흐름이라든지 최민석과의 상성을 감안해 봤을 때 한화의 최근 좋았던 타격 흐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황준서가 등판합니다.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리터, 투피치에 조금 가까운 유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구속도 많이 올라왔고 구위라든지 볼끝이라든지 스플리터에 대한 각도도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연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죠? 0.664. 리그 전체 8위 수준. 이거 두산도 결국에는 떨공의 약점이 명확한 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페스볼 타이밍에 두산이 조금 안타를 뽑든지 득점을 뽑아줘야 되는데 이 황준서의 구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그래서 요거는 하나가 선발 싸움에서 조금 리드를 잡아줄,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요. 뒷심 싸움에서는 사실 양팀 다 최근에 흐름이 괜찮거든요. 오늘 양팀 다 필승조 운영도 가능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의 홈구장, 이런 뭐 잠실 구장 특성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어제와 약간 비슷한 흐름이 흘러가지 않을까, 비슷한 흐름으로 경기 자체가 흘러가지 않을까, 요런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가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 언더까지 참고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 NC KT 경기 볼게요. NC KT.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이 패트릭 머피라는 선수가 오늘 선발 데뷔전을 가져가거든요. 한 경기 나온 적이 있기는 해요. 불펜으로 나와서 2이닝 동안 아예 뭐 볼넷이라든지 피안타 안 주고 퍼펙트 피칭을 보여준 기억이 있긴 합니다. 하나 상대로. 일단은 152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투심, 그리고 이제 커브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 구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레퍼토리가 조금 단조로운 편이고요.
2이닝 2팅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선발로 그렇게 많은 시즌을 보낸 선수는 아니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서 지금 KT 상황이 패트릭 머피 이후에 박연용까지 가는 이 중간이 조금 많이 불안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이닝 뭐 그렇게 불펜이 많은 소화를 가져가지는 않지만 분명히 방어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패트릭 머피가 한 6이닝까지 막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에 비는 공간들 여기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HGS0719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데이비슨이 빠지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타점 정립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 야수들의 집중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 요거는 조금 NC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NC의 선발은 오늘 로건 알렌이 등판합니다. 143km짜리 패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투심, 뭐 커브,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까지 타이밍을 뺏는 피칭을 가져가는데 일단은 땅볼 유도 되게 좋아요. 땅볼 유도에서의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춰 잡는데 되게 강점이 있는 선수죠. 특히나 이 KT를 만났을 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번 시즌 알렌이 KT 만나서 총 3번을 만나서 20이닝 동안 이 자체 ERA로 환산했을 시에는 0.9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KT를 만났을 때. 그래서 KT가 사실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배트 중심에 맞추는 것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번지력도 조금 밀리다 보니까 이 알렌의 공에 전혀 타이밍을 잘 못 잡았었거든요.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NC가 사실 선발부터 불펜까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더 높은 야수들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승리를 가져오면서 좀 타이로 만들어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1차전을 내주긴 했지만 오늘 가져오면서 어쨌든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NC 승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분석과 좀 맞춰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LG 볼게요. 기아 LG. 자, 이 매치업은 어제 기아의 약간 리스크라고 할까요? 이번 시즌 안 좋은 모습, 안 좋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 어제 싹 다 나왔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불펜 구간에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됐었고요. 필딩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뭐 정혜영이라든지 조상우라든지 나왔을 때 마무리가 안 됐었고 이제 야수 쪽에서는 계속해서 실책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기아가 안 좋을 때 나오는 버릇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결국 기아가 9회 초에 5점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팀 분위기 자체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이 등판합니다. 146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 빠르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우타자는 되게 잘 잡거든요. 근데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몰리는 공이 많고 POPS가 좀 높았어요. 0.859. 그러니까 자완을 만나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LG를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약점으로, 명확한 약점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괜찮은 뭐 김현수라든지 문보경, 뭐 오지환, 신민재, 문성주, 그리고 어제 3런을 치고 왔었던 박혜민까지 좌타석에서의 뎁스라든지 좌타석에서의 밸류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김도현이가 LG를 만났을 때는 3.1이닝 7실점, 뭐 기아가 실책도 있었지만 안 좋았습니다.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조금 약했어요. LG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김도현 이후에도 사실 어제 이미 한번 털렸었던 이런 불펜 자원들, 뭐 정혜영이라든지 조상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어제 승부가 안 됐었다 보니까 이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기아는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반면에 LG의 선발은 치노스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이제 투심, 스플리터,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로 가져가는데 치노스도 최근에 되게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6이닝 동안 18자책, 방울로 환산했을 시에 6.23. 그래서 이 치노스는 뭐가 문제냐? 지금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투심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런 무빙볼이 조금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들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1리까지 올라와 있고,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 복귀한 선수들, 뭐 최영우라든지 김선빈, 뭐 나성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귀 이후에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이 잘해주고 있다. 득점에 대한 지원도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양팀 선발들에 대한 호투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게임 초반부터 약간 화력이 터져주는 요런 느낌이 좀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5 오바. 다음 경기 키움이랑 롯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롯데. 이 매치업은 어제 이제 키움의 웨일스에 대한 기대치를 제가 높게 잡았었고 역배각을 되게 잘 봐줬었거든요. 어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롯데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경기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경기력이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2.4득점, 실점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는 않지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를 이기지를 못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 5경기 롯데의 팀 타율이 딱 2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라는 팀 자체가 뭐 펀치력이 결여가 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속 안타를 뽑아주면서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팀인데, 최근에 전체적인 팀 타율 자체가, 타격 사이클 자체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매치업 상대는 하영민이 등판합니다. 이제 144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포크, 커브까지. 이번 시즌 커터의 밸류가 나쁘지 않고요. 포크볼도 이번 시즌 뭐 밸류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는 총 9경기 나와서 54이닝 동안 21자책, 방어율 3.5.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롯데가 저점에서 타격감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홈에서 가져가는 하영민을 공략해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하영민에 대한 기대치를 뭐 최소한 퀄스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타격감이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에다가 이 하영민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땅볼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최근에 뭐 타격감도 안 좋지만 더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영민 상대로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에 맞서는 롯데의 선발은 박세웅이가 등판하죠. 이 박세웅이가 사실 3월, 4월, 5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6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 박세웅이가 페이스볼에 대한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하게 들어간 실투도 많고,
뭐 구위도 좀 많이 빠지고 구속은 나오지만 뭐 구위라든지 뭐 무브먼트 자체가 많이 죽었다 보니까 이 페스티벌 타이밍에 계속해서 맞아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박세용이는 근본적으로 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약했거든요.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키움도 최근에 타격감이 나쁘지 않아요. 최근 5경기 2할 9푼 1리 팀 타율. 그리고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5.8득점. 리그 전체 2위.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는 사실 이 키움이 조금 리드를 챙겨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불펜 운영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양 팀 다 필승조 운영은 가능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양 팀 다 최근의 흐름 자체가 좋진 않습니다. 뭐 키움도 그렇고 이제 롯데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키움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삼성 SSG 볼게요. 삼성 SSG. 일단 어제 이 양 팀의 대결은 7대5로 삼성이 경기를 가져갔었죠. 경기를 1차전에 가져갔었는데 SSG 입장에선 좀 아쉬워요. 왜냐면 어제 화이트가 나왔었거든요. 화이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지고 왔다? 지금 연패가 5연패까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화이트를 내고도 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김건우를 내는 상황에서 가라비토와의 매치업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반등각을 사실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자, 가라비토 먼저 볼게요. 이번 시즌 3번 경기 나와서 14이닝 동안 1.21의 WHP와 2.57의 방어율 나쁘진 않죠.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타이밍을 뺏는 공들에 대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구위, 안정된 커맨드, 땅볼 유도 능력까지. 이거 지금 SSG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2득점.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 최정이라든지 뭐 LAD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타점을 정립해 줘야 되는데 이 타점에 대한 정립, 장타에 대한 기대치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타격 사이클 자체도 사실 저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가라비토가 충분히 좋은 모습,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SSG의 선발은 김건우가 등판합니다. 일단 이 친구도 이제 146kg 정도 되는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뭐 구위라든지 전체적인 스토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볼질이 되게 심하죠. 특히나 원정을 떠났을 때, 집을 떠났을 때 볼질하다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고 끝나는 경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 김건우라는 선수 자체가 이제 뭐 신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삼성이라는 대구 구장에 갔을 때, 라팍에 갔을 때 잘 던져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원정이라는 리스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 한여름이다 보니까 이런 더위에 대해서 적응이 되겠느냐, 김건우가. 이거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라팍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성적이 너무 좋아요. 이번 시즌 삼성은 라팍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OPS가 몇이었다? 0.864.
리그 전체 1위. 그리고 이번 시즌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OPS도 0.795, 리그 전체 1위. 최근에 나쁘지 않은 득점, 최근 가장 리그에서 뜨거운 득점 능력, 그 다음에 나쁘지 않은 성구안까지. 그래서 요거는 삼성이 이제 어제 경기 이기면서 연승 구간 들어왔고, 오늘까지 조금 잡아내면서 위닝을 조금 확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삼성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기대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또 많이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오늘도 다들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MLB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형님들.